네, 강프로입니다. HLB 제약보입니다.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3.69%. 자, 그런데 HLB 제약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HLB의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이 둘은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HLB를 베이스로 깔고 가야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HLB 제약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실제 제가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돈이니까.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하죠. 뭐 최근 며칠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9일 오늘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3달이 안 됐죠. 2배가 넘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내려온 상황이다. 즉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어떻게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좌의 움직임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답 나왔죠. 이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배가 넘었다.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매매를 하는지, 그쵸?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화면은요. 제 매매한 타점이 그대로 나오는 그 화면이고요. 0606권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에브리봇인데, 자, 제가 딱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47%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싸게 샀나요? 아니요. 올라오고 나서 그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이러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HLB를 포함해서 HLB 제약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얻어야 되는 리스크가 없어요. 이러면 야, 주식하면서 무슨 리스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 즉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는 장담컨대 없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손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있죠. 손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월 2일 날 그쵸? 에브리봇 손절 0.9%, 0.6%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 계좌 수익 보셨죠?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HLB 제약. 그리고 여기 3월 11일 날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근데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어떤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강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종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도움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고 시장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렇고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신고가 12월 달에 갔죠.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서 조정을 줍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한 결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1월 달입니다. 여기 1월 달에 정확하게 31%의 수익 1월 29일 날 매도를 63,100원에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제가 8만 원에 다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쪽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이때도 2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사죠. HLB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틀 걸리죠. 19%. 근데 언제 사요? 돌파 구간. 자,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다.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뭐 다들 보셨죠? 뭐 10%, 20%, 많게는 50에서 70%까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떤 종목 했을 때? 가격이 강한 종목을 했을 때. 그럼 그 타점을 왜 잡고 제가 HLB 제약을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쵸? 그러면 보세요. 스토리를 한번 보죠. HLB가 리보세라님. 그쵸? 뭐 더해가지고 뭐 캄렐리주맙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빼고 편의상 리보세라닙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지금 어디까지가 있죠?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갔죠. 그게 작년 5월 달입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3월이 거의 다 갔죠. 3월 19일이니까 거의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4월 지나면 이제 1년이 거의 가득 채워집니다. 그쵸? 한 2달 남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5월 20일경 정도 됐었던 것 같으니까 그럼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정확히 5월 잡고 한 6개월 전부터 HLB부터 강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반영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임상을 거치고 판매하기 위해서 FDA 판매를 맡아서 하는 쪽이 어디예요? HLB 제약이에요. 뭐 다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내용 많아요. 뭐 찌라시에 출렁거린다, 악성 루머 책임 묻겠다. 오케이,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여기 넘겨보면 다 나옵니다. 어이구, HLB 제약의 1,300억 원대 매출 달성, 올해 흑자 전환 기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수익성 개선은 실패.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걸 경계합니다. 경계. 기사가 다 나와요. 기사가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찾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이 있고 밑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만든 시밀러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상장, 여기 상장. HLB도 똑같다는 거예요. HLB 제약이 무언가 좋아진 성과를 내려면 단순히 1,300억의 뭐 매출이 전환됐다. 수익성 개선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 정도 나오려면 HLB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HLB가 성장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HLB 제약도 성장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신약 개발 업체 있죠. 신약 개발은 모든 과실을 모기업에서 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HLB를 지주사로 납두고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분할시켜버려요. 그러면 HLB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HLB에 대한 대응 자체가 너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지난주에 그 찌라시가 확 돌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내용 보세요. 신약 승인이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각종 찌라시에 대한 회사의 입장. 3월 13일.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도 와 진짜 저는 놀란 게 이게 10분도 안 돼서 이걸 바로 그냥 딱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응.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측에서 주식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기업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승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승계 시에 들어가는 비용, 즉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너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HLB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평가도 HLB 지금 13조입니다. 13조.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2조 가까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HLB 13조예요. 13조. 근데 적자 기업이.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제약. 자, 보시면 1조네요. 1조. 오늘 좀 올랐으니까 1조 조금 넘어가겠죠. 자, 보세요. 매출액 1,000억. 근데 또 적자예요. 어쩔 수 없지.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권 가지고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뭐가 먼저 반영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여기까지만 딱 우리 보자고요. 너무 어렵게 주식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재료에 의해서 가고 그 찌라시는 진짜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HLB 제약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HLB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10조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한미약품이 만들어놨습니다. 언제? 2015년도에 이때 퀀텀 프로젝트를 통으로 매각했어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시켜놓고 나서 기술 대금을 그때 정확하게 1조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게 한국 제약사 그 신약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걸 그 기술 수출을 한 첫 번째 조 단위의 수출 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던 게 10조. 그 다음에 16년도에 신라젠 상장하면서 팩400으로 10조까지 올라갔죠. 물론 지금 결과는 안 좋지만. 그리고 나서 HLB 같은 경우에도 16, 17년도에 10조.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넘어섰어요.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판매 허가 신청이 끝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집니다.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건데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HLB 제약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매매를 해야 돼요. 보세요. 매수, 매도 19%, 또 매수, 매수, 또 한 10% 정도 수익 구간. 그쵸? HLB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매수, 매수 30% 수익.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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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여기 한 19% 정도 수익. 그리고 또 매수, 또 수익 구간. 그쵸? 언제 빠져요? 올라가고 난 뒤에. 그걸 잡는 게 뭐예요? 타점이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가가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거쳐가고 신고가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유기간을 조율해야 된다. 이게 매매하는 과정과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왜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매수하세요. 뭐 9만 원부터 매수하세요. 이랬다가 추세 무너지는 구간이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점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할 수밖에 없다. 와서 배우세요. 와서 배우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럼 미래가치는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죠. HLB는 그 모멘텀이 뭐예요?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그쵸? 근데 승인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거래가만 1,300억이에요. 근데 많이 터진 거래가 아니죠. 그쵸? 거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주가는 고공에서 계속 행진하고 있는데.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그렇죠. 그게 실시간 타점이다.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이 뭐예요? 3월 달은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4월 달, 5월 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